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주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그 답답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아서 상세 페이지를 거의 논문 읽듯이 정독했는데 마지막 그 구매하기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딱 멈춰버리는 순간이에요. 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는 걸까요? 그거요. 그게 바로 판매자들의 영원한 숙제 같은 거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음 날이면 그냥 싹 사라지는 고객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탈까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구매 결정 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고객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는 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한테 최선의 선택일까? 혹시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여기서 실수를 하죠. 정보가 부족한가? 더 줘야겠다 하면서 나 기능을 더 나열하고 장점을 더 쏟아붓고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 이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론인데 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는 선택지를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서 고객의 머릿속을 더 안개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정 장애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골치 아픈 결정 장애를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인 설계된 비교표를 완전히 해보해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그런 친절한 안내판이 아니에요. 로서의 비교표 설계법. 네, 그리고 구매 결정 장애는요, 선택지가 많을 때뿐만 아니라 그 선택지들을 비교할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훨씬 심해져요. 기준이 없을 때? 네, A는 이게 좋고 B는 저게 좋은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골라야 하지? 딱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분석할 자료는 바로 그 기준 자체를 판매자가 아주 영리하게 설계를 해서 고객의 심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의 핵심 사례인 닥터 필로우라는 경추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보통 백의 상세 페이지의 비교표를 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자사 제품, 메모리 폼, 타사 제품, 솜. 사실 이런 비교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나요? 메모리 폼이 좋은 건가, 솜이 좋은 건가? 결국 또 다른 검색을 해야 하는 숙제만 떠안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건 선택의 책임을 다시 고객한테 떠넘기는 거죠. 판매자가 해야 할 일을 고객에게 시키는 셈이에요. 자, 재료는 이렇습니다. 이제부턴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는 약간 무책임한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닥터 필로우의 설계된 비교표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 제품, 인체공학 3D 설계, O. 타사 제품, 단순 평면 설계, X. 이걸 보는 순간 고객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보던 다른 베개들은 그냥 평평한 모양이었나? 그런 걸 베고자면 내 목이 위험하겠는데? 하는 일종의 위기감이 확 생기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 전략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한 거예요. 프레임 전략? 네, 비교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죠. 소재, 그러니까 메모리 폼 대 솜이라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운동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목 건강을 지켜주는 설계인가 아닌가 라는 자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전쟁터를 직접 만들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의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규칙 자체를 정해버리는 거군요. 더 편안한 잠 같은 긍정적인 프레임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목 건강이라는 약간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프레임을 사용했을까요? 그게 더 효과적인가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프레임을 단순히 좋음, 나쁨의 구도로 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전 vs 위험의 구도로 재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는 무언가를 얻는 즐거움보다 무언가를 잃거나 위협을 피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더 편안한 잠은 있으면 좋은 이익이지만 망가지는 내 목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인 거죠. 고객은 이익을 좇는 것보다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에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다른 자잘한 비교 기준들이 전부 의미 없어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베개 커버 색깔이나 가격이 몇천 원 더 싼 것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일단 내 목부터 지켜보자, 이렇게요. 맞습니다. 다른 모든 비교 기준들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인 셈이죠. 일단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 고객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져요. 비교표의 진짜 목적은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선택지를 탈락시키는 것이다. 이게 정말 관점의 전환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만 경쟁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훨씬 쉬울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덕터필로 비교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쟁사 제품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정말 무자비해요. 꺼짐 현상, 유해물질 불검출 중력 없음, 심지어는 단순 스펀지 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보는 순간 고객 머릿속에서 경쟁 제품들은 그냥 좀 덜 좋은 제품이 아니라 내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낙인찍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뇌가 가진 강력한 편향인 손실 회피 편향이 스위치처럼 딱 켜지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사람들은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을 약 2.5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고 하죠. 이 비교표는 그 편향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닥터 필로우를 사서 얻게 될 편안한 잠이라는 이익보다 타사 제품을 잘못 사서 겪게 될 목 디스크, 돈 낭비, 유해 물질에 대한 찝찝함이라는 그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가 훨씬 더 구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탈락의 심리학입니다. 고객의 구매 여정은 이런 식으로 재구성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A, B, C, D 여러 베개를 놓고 고민하지만 닥터필러의 상세 페이지를 보는 순간 B는 꺼짐 현상 때문에 탈락, C는 유해물질 증명 없음 때문에 탈락, D는 단순 스펀지라서 탈락. 이렇게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다 보니 결국 남는 선택지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닥터필러 하나뿐이게 되는 거죠. 고객은 어렵게 선택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것들을 제거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똑똑한 소비를 했다는 만족감까지 주고요. 정말 정교한 심리 설계네요. 단순히 제품을 좋게 포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디자인하는 거군요. 이 심리적 설계만으로도 대단한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더 소름 돋았던 건 글을 한 줄도 안 읽는 사람마저 설득하는 방법이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시각적 장치의 힘이죠. 네, 이제 뇌의 이성적인 영역을 건너뛰고 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군요. 맞아요.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노골적일 정도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사, 즉 닥터필로우의 칸은 신뢰감을 주는 파란색 배경에 굵고 선명한 녹색 체크 표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완벽, 설계, 인증 같은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죠. 반면에 경쟁사 칸은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흐릿한 회색 배경에 가차없이 빨간색 가위표나 애매한 세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단어들도 단순, 꺼짐, 답답함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 일색이고요. 아, 색깔과 기호만으로도 이미 승패가 갈린 것처럼 보이네요. 굳이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요. 바로 그거예요. 고객이 비교표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지 않더라도 그냥 쓱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 시각적 대비를 보는 순간 0.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아, 저 파란색 체크 표시된 게 정답이구나. 회색 가위표는 오답이고. 이건 거의 조건반사 수준의 반응인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1은 텍스트를 읽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느리고 이성적인 뇌고요. 시스템 1은 색깔, 기호, 이미지 같은 시각 정보를 보고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빠르고 감성적인 뇌입니다. 이 시각적 비교표는 시스템 2의 수고를 그냥 건너뛰고 시스템 1에 직접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이렇게요. 그냥 시각 신호만 따라오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전략은 굉장히 강력한 만큼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시각적 심리적 장치들을 사용해서 고객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기만하게 되면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제품에 유해물질 없음 체크라고 표시했는데 나중에 검출된다거나 경쟁사 제품에 꺼짐 현상 없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시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 역풍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한번 속았다고 느낀 고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 제품이 가진 진짜 강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 유리한 프레임과 기준을 통해 진실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기술인 거고요. 설득과 조작은 정말 한 끗 차이니까요.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브랜드의 신뢰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겠죠. 핵심은 이거네요. 잘 설계된 비교표는 더 이상 고객을 위한 친절한 안내판이 아니다. 오히려 경쟁사를 고객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고객의 고민 자체를 없애주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다. 네, 그 무기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이야기했죠. 첫째, 비교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유리한 안전 vs 위험 구도로 설계하고, 둘째, 손실 회피 편향을 자극해 고객이 경쟁사를 스스로 제거하도록 만들며, 마지막으로 색과 기호 같은 시각적 장치를 통해 0.1초 만에 직관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고객의 구매 결정 장애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